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투자 모니터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10시 1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뭐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쉬엄쉬엄 하루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플러스권으로 전환됐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나 아직 살아있고요. 좋은 거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기운을 낼 거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봄이니까 이제 새싹 올라오듯이 살살 또 올라와주는 그런 맛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 상당히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바람도 쐬시고 커피 한 잔 들고 산책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제가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충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정도에 제가 짬을 좀 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충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은 그냥 9시 30분까지만 제가 여러분들 같이 그 오전장만 모니터링 해드리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하루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저도 뭐 기본적인 목표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기본적인 건 다 충분히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뭐 다음 달을 위해서 또 준비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은 벚꽃도 피지 않습니까? 뭐 남쪽은 벌써 벚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또 주말에 또 벚꽃 여행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벚꽃 구경하기 좋은 또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옛날 같으면 진달래꽃 보러 산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젠 게을러져 가지고요. 그런 걸 하기 싫고, 와이프하고 벚꽃 구경이나 좀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꽃 구경을 가도 잘 안 다니긴 했는데, 어쨌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그런 것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과거에는 좀 더 멋있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조용하고 눈에 보이는 은근한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는 그런 것들이 훨씬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좀 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알테오젠이 새싹꽃이 쫙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공시 내용들은 여러분들 어제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 내내 아마 방송에서 알테오젠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는 뭐 그 전에 설명을 다 드렸던 것들이고요. 또 두 번째 평단 조절할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 잘 또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하신 분이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신 것 같고, 또 성격이 또 소극적이신 분은 또 말을 안 해요. 몰래 몰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뭐 그러려니 하고 저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그러려니라는 표현이 let it be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냅둬 뭐 이런 표현들, 뭐 그런 것들 자주 쓰게 되는데, 그 표현이 가장 심플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예를 들면 원인이나 이유가 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참 거시기한 거죠.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별로 특별한 말은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자, 반등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는 있다는 뜻이고요. 일단 시장에서 관심도를 또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올라왔으면 조금 이렇게 저 차익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여기 계시던 분들이 또 그렇죠. 여기 이제 뭐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부분 하락한 거는 매크로 때문에 하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매크로보다 정상화되는 과정을 갈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동사가 확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들은 여기 220일 라인이요. 요 라인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까지 오고 또 오랫동안 또 시간을 또 끌면서 또 매크로 악재까지 또 눌겨 맞으면서 평단 조절해서 왔는데,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제 비중 30%에서 20%로다가 낮추라고 한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추가 드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아래로 눌리면 또 사면 되는 거죠. 평단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 시그널적으로 그래요. 기술적으로 22 이동평균선 일본이 크게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62 이동평균선까지 통과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딱 저 221 라인까지 터치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게 기본적인 원래 보통 패턴이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형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저기서 아래로 눌릴 경우와 올라갈 경우에 생각해 올라갈 경우에 별로 뭐 신경 쓸 건 없겠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내려갈 거라서 내려갈 거 생각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주식을 항상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7만 5천 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비중 확대할 거예요. 그래서 10% 아껴놨던 거, 다시 덜어놨던 거 다시 또 챙겨서 평단 낮추게 되면 다시 또 평단이 낮춰지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38만 원 언더로다가 오늘 37만 원대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 생각해 주시고 나서 다시 또 42만 5천 원까지 일단 목표는 42만 5천 원 이상 이때까지는 그냥 들고 가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 제가 보는 건 42만 5천 원과 44만 원 이 정도 사이로 보고 거래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반응이 좋고 특별히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주말에 왜 금요일하고요, 토요일 지금 월요일이 껴있지 않으면 그냥 바로 치고 달릴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비중을 조금 낮춰놓은 겁니다. 그때 또 우리가 돈을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금은 항상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다. 그래서 현금 확보, 그러니까 수익 나는 거에 목숨을 매몰돼서 놀다 보면 내가 현금 유동성 확보에 상당히 게을리게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레귤러한 법칙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냥 특별히 생각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룰이 없잖아요. 그럼 맨날 생각하게 되는 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맨날 이러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나는 초보야, 나는 초보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십시오. 어제 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돌아간 생각은 어떤 부분이었을까라는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전은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소대장이 그 전쟁을 치르는데 말입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잘 치고 올라왔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오늘 아침에 이거 프리마켓에서 좀 치고 올라오고 VI 발동 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게 뭐 그런 겁니다. 그냥 냅두세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평단가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만 원과 21만 원 사이라고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까지만 갈 거예요. 1차적으로. 저기서 아래로 눌리잖아요. 그럼 다음번 전에 우리는 뭘 봤어요? 여기 봤잖아요. 이거 왜 본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 들어왔단 말입니다. 연속 이틀 동안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들, 그냥 들어온 애들 아니겠죠. 싸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온 거야. 그럼 저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금요일날, 월요일날 눌릴 수 있어. 그러면 저기서는 쫄지 말고, 그러니까 저 어디야, 16만 5천 원짜리를 일단 잡아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까지 갈 일은 없겠지. 18만 원, 혹시라도 물리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이거 왜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저 숫자가 보였잖아요. 제가 동그라미 1,000원짜리.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뭐 합니까? 비중 10% 확대해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과 다 계산한 거, 올라가주면 그냥 땡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실전을 할 때는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놓고 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냥 막 공략하시는 분들 오늘도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오늘 안 사잖아. 그저께 하고 어제는 샀는데 왜 오늘은 안 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쿠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4월 달에 한번 회의가 한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그때 모멘텀 좀 생길 것 같고, 일단 싼 구간이니까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저 27,500원짜리 쪽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 비중 확대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그 정도 스테이블 코인 갖고 우리가 뭐 목숨 걸고 덤비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항상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서 또 우리가 컨트롤만 잘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눌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도 조금 오늘 눌릴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러려니 하셔야 되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삼성전자 눌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눈독을 갖다 바짝바짝바짝 들고 있어요. 왜? 삼성전자 또 사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모니터링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내일은 아니겠지. 내일은 제가 쉬니까 월요일 날 아마 여러분들 아니면 금요일 날 시간의 거래 때부터 맞게 돼서 저는 삼성전자에서 매수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이닉스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평단 조절해 놓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저 아래 내려가면 비중 10% 업사이드 올리면 되고요. 삼성전자 초경 10% 넣고서 또 컨트롤하면서 양방향으로 저는 체크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죠? 그, 뭐죠? 아, 제가 이름이 갑자기 안 나는데, 뭐 구글에서 뭘 또 내놨다고 했잖아요. 메모리를 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 터보 10것인가? 뭐 이건데, 그거 작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하도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메모리를 갖다 이런 거잖아. 내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어디다가 킵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놨던.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결론을 낼 때 다시 믹싱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좀 메모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HBM3 이 구조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HBM4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어. 얘가 다 한 번에 통으로 해결하거든. 그러니까 HBM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디램 값이 내려가냐고. 지금은 그런 단계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눌리는 것들 보면 고맙지. 예, 왜? 새로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굳이 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 숫자 봤잖아, 여기. 여기 본 것도 있고, 여기 본 거 있죠. 요날이 뭡니까? 악재 터진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뭐 글쎄, 뭐 그냥 냅두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바로 트럼프가 이번 주말에 또 뭔 짓을 할까봐. 그런 것뿐이잖아요. 주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제는. 주말 딱 지나가요. 만약 트럼프가 조용히 입 셔럿 마우스 하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 또 매수 잡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면 주되기 때문에 그 뭐 사실은 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일요일 날 갔을 때 얘기하고 지랄들이야. 그죠? 쉴 때 좀 쉬지. 아니면 글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주말에는 그 교회 안 갑니까? 그죠? 그 사람 교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교회 안 가고 말이야 맨날 일만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 예, 뭐 이거 그냥 아래쪽으로 가면 추가 비중 확대하고요. 올라가면 땡큐. 오늘은 반도체 그냥 소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소소할 건데 괜찮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지금 공장 증설할 때는 혜택 보는 거고 제가 2분기 실적표 보여드렸죠. 좋다고 얘기했어요? 예, 더블업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 반영을 하겠지. 그러면 저 자리에서 지금 계속 어떻게 돼? 공방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가 이동폭이 어때요?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그것도 즐길 줄 알아야죠. 오늘은 또 안 올라가니 또 이러고 섭섭하다. 그것도 나 비기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야, 저거 내려오면 더 사고. 자, 바둑알을 두시죠, 바둑을. 저 내려오면 저 자리에서 더 사고. 그죠? 한 수에 몰렸어. 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경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이젠 아래는 같이 막 갑자기 말이야. 감사보고도 제출 안 하고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뭐. 그것이 보면 어떻게 갖다 잘 두고 가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한 방 더 때려준 거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놀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감사보고서 미제출해가지고 문제된 종목들 같은 경우인데, 근데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에요. 하이젠 같은 경우는. 자, 연기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내용들 다 파악해보고, 만약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노 프로블럼이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기금 매수가 중요한 거예요. 다 답은 나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저처럼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주가 놀리면 양봉 기다리라고 하고 말이야. 쉬운 거지. 실전은 원래 그렇게 해야 돼.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매크로 지표 따지고 생각하고 연병하고 하면 그러면 머리만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되나? 맨날 불안 요소만 만들어 놓고 글쎄요. 저는 그런 매크로 유튜브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좀 화가 나요. 차라리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지. 안 그래도 뉴스에서 개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다고 뭐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은 자본주의라니까. 돈 되는 거만, 돈 안 되잖아요. 그럼 안 해. 약간 그만 한다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뭐,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아니요. 돈이 안 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뭐. 인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도 인민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오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 사람들 불쌍한 것 같아요. 그죠? 봄나들이도 안 가고, 그죠? 부지런히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큰 나라이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ABL 바이오도 오늘 알테오자 좀 치고 올라오니까 나도 있어. 뭐 이렇게 하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냥 나쁘진 않은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이제 4월 달에 또 이제 뭐 학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럼 한 번 정도 기회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5월 달 되기 전에 한 번은 꼭 뭐예요. 테마로도 한 번 돌아요. 그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큰 것들은 좀 묵직한 거, 요즘은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포트폴리오에 좀 묵직한 게 좀 많죠. 예, 그런 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만족스럽진 않죠. 이거 장대 양봉이 안 터지는 거야. 이거 빨리 들고 오란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거기 막. 공시 하나 좀 때려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기다리셔야지 뭐 별 수 있겠어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된 부분이 다 지금 오늘 눌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눌리고 나면 더 아래쪽 눌리면 터지는 걸로 합시다. 무조건 저 10만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94,000원 이 정도 수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비중 확대 10% 업사이드 올리는 거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 잡아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저는 상방 얘기 잘 안 해요. 올라가는 거 지가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말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방 관리만 잘하면 주식은 어떤 거예요? 손실 안 보게 하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면 땡큐 거지 뭐 그냥 뭐 그게 많이 들고 있으면 정말 더 좋은 거리고 어쨌든 최근에 보면 우리가 길목지키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만한 종목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LCD 현대마린 엔진 얘도 이제 죽을 듯 쌀 듯 하다가 또 누가 물어볼 만하면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당 네가 물어보니까 이거 좀 올라갈 것 같아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진짜 며칠 전에 제가 술 먹었잖아. 그저께인가요? 예, 먹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물어보니까 오를 것 같아. 매수 들어올 것 같아. 안 그래도 최근에 보면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조정은 좀 있긴 한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적으로 보면 그냥 뭐 시절이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선에 대한 진도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전체적인 모든 매크로 현황은 크게 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최근에 나온 뉴스로 보면 중고 선박들 있잖아요. 그것 단가가 막 올라간대요. 뭐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쪽 관련된 부분 또 그다음에 선박에 대한 수리부터 해서 또 이런 것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요거 핸들마린 엔진이 좀 마무리가 돼야지 한국 카본을 갖다 할 텐데 얘 먼저 딱 때렸을 때 수익 내고 나서 딱 한국 카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잘 안 올라와가지고 아주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려요. 근데 그래서 마이너스 3%, 4%이 정도에서 뭘 어떻게 했어? 여기서 한번 쳐주는 건 장대 한번 기다리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것만 기다리죠. 여기서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프리마켓에서 애들이 쌍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다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한 달 전 일이든 뭐든 다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현재 왔을 때 대응을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양봉 들어온 것은 뭐냐면 이거 나 이제 곧 이제 움직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싸다고 생각을 해요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지지선 라인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 잡히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화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더 사면 되니까. 이 종목은 아직도 우리가 비중이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비중 저는 이제 35%, 45%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 승부 내야지. 예, 이런 종목들로서 내가 왜 쫄아야 되는지는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쫄진 않죠,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항상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쫄 필요가 없어요. 남들도 우리보다 어떻게 돼?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안 좋아? 아닌 거거든. 이거 전체적인 평단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시장가잖아. 원래 기본이 그런 거죠. 주식은 시장가란 말입니다. 현재 시장가가 그러잖아요. 52만 원, 50만 원 저 정도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절대 쫄 이유가 없어. 우리가 뭐 55만 원 정도면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있잖아. 네,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SL 이것도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테마가 한번 로봇 테마가 좀 돌아야 되는데 뭐 돌겠죠. 네,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이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 좀 좋진 않긴 한데 일단 한번 잡아놨으니까 이 자리에서 좀 비중 확대할 거예요. 62평 여기서 한번 하고 또 그다음에 다음번 또 열린다면 이 자리인데 여기는 안 올 것 같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에너지 써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고 좀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냅둬 그냥 뭐 어떡하겠어 그러려니 해야지. 그래서
비중 여기 55,000원짜리 거잖아요. 그러면 비중 10%딱 더 들어가서 조금만 평단 낮춰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 뭐 6만 원 정도 맞춰놓으면 충분히 또 목표가 한 8만 원 정도 되니까 충분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냥 안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근데 이 종목은 1년에 한 번은 하반기로 가면 좋아. 2분기 실적 왜 좋아 나빠? 좋아. 3분기도 좋아. 올해는 달라.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지금 싼 거죠. 그죠? 어쨌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기다려줘야죠. 매크로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소비 심리라든지,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더 강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눌린 거는 뭐, 여기 한번 저점 잡힌 거고, 여기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 네이버는 항상 보면 시골로 한번 시계 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요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라든지, 요런 것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아직 뭐가 안 들어왔어? 한 번도 장대 한 번 안 들어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비중 확대를 할 건데, 이제부터는 어느 날 하겠어요? 장대 한 번 치는 날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장대 한 번 치는 날, 다음 날, 그죠? 조금 아래로 내려오는 날, 그날 땡겨주는 걸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무시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자, 실리콘2는 일단은 무조건 지금 42,000원 맞춰놨잖아요. 이 42,200원 맞춰놨는데, 이제부터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간단해, 그냥. 그래서 어느 날 딱 돼가지고 있잖아요. 저 그냥 42,200원까지 오잖아요. 그럼 다시 비중 확 낮춰가지고 비중 20%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에서 다시 20%로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라인까지. 그냥 여기나 맞춰놓은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위로 가는 건 차후의 문제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소비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가요. 그죠? 그건 아시잖아요. 근데 대신 그래도 여름은 선크림이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화장품 사게 되어져 있다니까 선크림도 신제품 나오면 야 이게 더 좋은가? 또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작년도보다 실적이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물론 악재가 좀 있어요. 뭐 구다이 글로벌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괜찮아요. YY 대비 성장하는 거면 222 이동평균선 한 번은 찍어줘야 돼요? 안 찍어줘야 돼요? 찍어줘야 되는 게 기본 이론입니다. 저 45,000원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YY 대비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건 무조건 저 라인은 찍어줘야 돼요. 45,000원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낮춰놓고 나서 계속해서 드립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까인 거잖아. 근데 여기 내려온 이유가 뭐겠어? 이 모습 자체가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어. 여기는 회사에 문제가 있었지. 대주주가 자기 집은 팔았으니까.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저기 빠진 건 이건 매크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매크로 때문에 빠진 거는 매크로가 해결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다는 점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물어보면 야 매크로 해소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근데 왜 올려달라고 그래? 언제 올라 왜 기다리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 있고요. 늘 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꾸준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